상사 빈 이 해변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한 사람의 숨겨진 속사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말로 교향곡 4번 소프라노가 노래하는 천국에서의 삶. 천국에서는 이런 꽃들이 피어있고 사람들은 이런 걸 먹고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바로 말로가 상상했던 천국에서의 삶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비경을 저희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형 국립공원인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변산반도. 바다로 뻗은 산과 들이 어우러져 눈에 담기는 모든 경관이 한 폭의 그림이 되고 누구라도 한 번쯤은 시인이 되어 시 한 구절을 읊조려 봤음직한 이곳 변산 해안을 따라 걷는 길은 이름도 정겨운 마실길입니다. 마실은 마을의 사투리로 마실길은 옆집 놀러 가듯 걷는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변산반도를 두르는 총 해안의 약 3분의 2인 66km에 이르는 마실길을 걸으면 철책 초속길을 따라 자연적으로 조성된 상사와 군락지, 소나무의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고사포 송림, 큰빛 모래의 고사포 해수욕장, 옥녀가 머리를 감았다는 성천, 바닷길이 열리는 하성 전망대, 사자바위가 있는 적벽강, 해신 계양 할미를 모시는 수성당, 수만 권의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한 채석강, 싱싱한 횟감 등 먹을거리가 풍부한 격포항의 풍경이 숨막힐 듯이 펼쳐집니다. 국가지정명승이자 국가지질공원인 채석강은 태적층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7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부터 바닷물의 침식을 받으면서 쌓인 이 태적암은 여감 위에 여감과 사암, 사암과 이암의 교대층, 시일, 화산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태적 환경은 과거 이곳이 깊은 호수였고 호수 밑바닥에 화산 분출물이 퇴적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절벽에서 단층과 습곡, 관입 구조를 관찰할 수 있고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해식액, 평평한 파식대, 해식동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시룩떡바위라고 불렸다니 그럴듯한 이름입니다. 변산반도는 지리적 환경적으로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의 김제, 부안, 정읍의 평야지대와는 달리 서해안으로 돌출하여 독립된 산을 형성하고 강원도처럼 첩첩 우거진 산 중에 골짜기가 깊습니다. 골짜기마다 숨은 보석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는 뛰어난 선지식을 배출하고 민속신앙을 포용한 불교 문화를 계승하며 가장 아름다운 대흥 보존이 있는 백제 천년 고찰 내소사가 있습니다.
이 단초란 비석의 주인은 근대 내서사를 부흥한 해안 스님입니다. 7일 안에 깨쳐라. 출가 승려나 재가 신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일주일만 정진하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 해안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산매의 경지에 이르러 깨달음을 얻은 해안 스님이 받은 화두는 은산철벽이었습니다. 그때 화두를 봤습니다. 화두가 은산철벽을 뚫으라는 뜻입니다. 왼쪽에도 낭떠러지 같은 절벽이고 오른쪽도 낭떠러지 같은 절벽인데 앞에 거대한 절벽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은산, 그냥 히말라야 산맥 같은 절벽이 있다는 뜻 아닙니다. 은산절벽, 은산철벽. 그러니까 왼쪽으로라도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떨어져 죽겠는데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앞을 통과해야 되는데 앞에 히말라야 산맥 같은 절벽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이 절벽을, 은산철벽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게 화두였습니다. 그 골똘히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산매라고 하는 경지에 있습니다. 한 가지에 목도하다 보면 모든 잡념이 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산매라고 합니다. 범아일영, 모라일체, 이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존재도 잃어버리면서 그 의문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문득 어떤 환하게 열리는 세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전생도 보이고 저기 누가 걸어온지도 다 보이고 그런 신통력이 열리는 경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명상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불교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는데 어린 시절에 별로 잡념이 없었던지 깊은 산매의 세계까지 들어가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스님이 도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까지 팔도를 유람하고 중국까지 유람하고 일제시대 때 돌아다니면서 온갖 이제 이름난 선사들을 만나서 자기가 이름난 스님들은 모두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오도송과 입적 전에 남기는 열반송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그 느낌을, 그 오묘한 이치를 시로서 표현합니다. 오도송, 깨달음의 노, 깨달을 오자, 길도자, 깨달음의 노리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 도인들은 알아봅니다. 그 깨달음의 경지가 어떻다는 게 그 시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도송을 통해 가지고 스승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 이제 또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선생님, 스승께서 깨달아서 이제 쭉 한 세월을 사셨는데 그 마무리하는 노래를 하나 남겨주십시오 하면 그게 열반송입니다. 해안 스님의 오도송은 내소사 사천왕문의 주련에, 열반송은 비문에 단 한 줄로 남아 있습니다. 목탁소리, 종소리, 죽빛소리에 봉새가 은산철벽 밖으로 날았네. 누군가 나에게 기쁜 소식 묻는다면 회승당 안에 만발공양이라 하리라. 열반송을 해달라고 하니까 뭐 나는 그렇게 큰 도인도 아니고 열반송 남길 것도 없고 만약에 내 비문에 뭘 열반송 대신에 새긴다면은 해안 범부집이라고만 새겨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앞면에는 해안 범부집이라고 쓰고 해안은 그냥 범부, 백범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쓰고 뒷면에는 생사없이 시무생사, 삶과 죽음이 바로 이 순간에 있는데 이 순간에는 삶도 죽음도 없다. 이러한 선지식들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건축적으로 표현된 것이 우리나라 사찰의 가람 배치입니다. 가 의례처럼 이런 문을 설치해 가지고 이 문을 넘어선 순간에 느끼는 풍경, 이게 깨달음에도 수행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 따라서 깨달음의 경지랄지 학식이랄지 덕망이랄지 이게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체험하는 공간으로서의 가람 건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세계하는 깨달음의 세계는 매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연출이 우리나라 사찰 건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입구에서 왔을 때는 막막한
전나무 숲이었죠. 그래서 그 전나무 숲길이 기분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 같은 터널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전나무 숲길을 통과하니까 이런 거대한 천왕문이 있었고, 천왕문 사이로 뻥 뚫려 있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걸 통과해 온 순간 이렇게 환하게 열리는 이런 경지를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이 높아질수록, 깊어질수록 더 아름다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시야가 탁 트이면서 그 자리에 천년을 서 있었다는 느티나무와 그 너머에 병풍처럼 사찰을 에워싸고 있는 관음봉이 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다소곳하게 안겨 있는 듯 항아리 속스러운 깊은 고요한 세계에 침잠해 있는 듯한 적막한 세계에 들다 보면 무엇이든 저절로 새롭게 소생하는 느낌의 절 이름이 내소사가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천년의 위용을 자랑하는 느티나무는 할머니 당산나무로 일주문 앞 700년 수령의 할아버지 당산나무와 짝을 이루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지금은 비바람에 단청이 씻겨 내려가고 몽리를 드러낸 대웅보전은 섬세한 공포와 그 사이사이에 그려졌던 불상화의 흔적, 연꽃과 국화, 물 안으로 나무 위에 술을 놓은 듯한 꽃문살에서 1633년 중건 당시 완성됐던 극한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대웅보전은 쇠못 하나 쓰지 않고 모두 나무로만 깎아 끼워 맞춰 완성한 것인데, 법당 천장을 자세히 보면 어느 한 구석에 목침만한 크기로 비어있는 공간과 단청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설화는 모두 호기심 많은 동자승의 방정에서 귀결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즉 법당 건축을 맡은 대목장 스님이 목재를 다듬고 준비하는 동안 동자승이 몰래 부재를 하나 감추었고 부정탄 그 부분을 뺀 미안으로 남겨두었다든가, 단청을 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법당에 들어오거나 엿보면 안 된다는 신신당부를 어기고 동자승에 몰래 훔쳐보았다가 사람이 아닌 파랑새를 목격하였고 단청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날아가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야만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결과로 아쉬움이나 결핍이 남지만 내소사 대웅보전의 미안의 자리는 기술적 완벽함과 미의 절정에 다다르고자 했던 열정을 오히려 반증하는 흔적이 아닐까요? 국내에서 가장 큰 호불벽화인 백이관음 보살 자상에 있는 내소사 대웅보전에는 다른 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림도 있습니다. 바로 옥물반자 천장 양쪽에 위치한 10폭의 악기 그림인데 장구, 북, 해금, 당비파, 박판, 쟁과적, 생황, 향비파, 태평소와 나발, 짜바라의 형태가 검은색 널판에 도드라지게 남아 있습니다. 사찰에서 가무와 기약을 금하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인데 형체는 또렷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의 악기가 아닌 듯한 착각과 궁금증만 커지는 신비한 경험입니다. 대웅보전에서 보았듯이 법당에는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다면 일상의 공간인 요사체는 어떨까요? 이 요사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산세, 그 다음에 이 절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숫자랄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 요사체 스님들의 생활 공간 같은 경우는 절마다 그 특징이 다 다르고 규모에 따라서 각기 개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부 공간 구성이랄지 건물의 쓰임새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볼 때 굉장히 요사체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요사체 건축 중에서 내소사는 비교적 요사체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된 사례입니다. 동양 취사, 그다음에 강당, 그다음에 숙식,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선당 요사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 공간에 버무려져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만이 그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요사체인 설선당은 주변 산세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율동감을 보여줍니다. 지붕의 사선 각도를 관음봉의 사선 각도와 같게 한 절묘한 조화가 이 건축물을 훨씬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세에 비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비례감, 중량감, 다양한 공간 배치, 세부적인 건축 공간 구성 등이 빼어난 건축적인 미학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변산반도는 전체가 해안경찰이나 군부대에 의해 경비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채석강이나 적벽강 외에는 출입금지 구역이어서 관광객의 인적이 드물었고 내소사 같은 사찰도 오롯이 남한의 발견, 남한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변산반도에 대한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은 어느 절을 가도 볼 수 있는 상사화가 달갑지 않을 수도 있고 내소사의 많은 인파에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